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타나는 통증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온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전신의 통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루푸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좀 낯서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희귀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오랫동안 내가 이유 없이 여기저기가 아프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런 종류 질환들을 의심을 해보고는 하는데요. 루푸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얼굴에 빨갛게 볼만 마치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는,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나요? 자, 이게 이제 루푸스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루푸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 루푸스 환자들이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가임기 여성 20대에서부터 50대 사이에 가장 많고요.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 10만 명 중에 한 5명 정도꼴로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작지는 않죠. 루푸스라는 병명이 붙은 이유는 아까 그 특징적인 나비 모양의 발진 때문에 그래요. 루푸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늑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신성, 홍방성, 낭창이라 그러는데, 낭창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려워요. 낭창이 이리 낭자에 우리 어디 창이 나다, 상처가 났다는 그 창자를 쓰는데, 이리가 마치 물어 뜯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푸스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병명은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소마투스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SLE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루푸스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정식적인 병명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고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병변이 어디에 존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피부에 그런 이런 나비 모양의 발진이 가장 흔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미열이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고, 햇볕을 받으면 상당히 몸이 예민하게 발진이 난다든지 햇볕에 예민한 그런 것도 나타나고요. 전신적으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몸에 계속 염증 반응이 있으니까 피곤해요. 왜냐면은 염증 반응도 상당한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욕, 식욕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염증이냐 해서 늑막염이 생기기도 하고, 심장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근육 여기저기가 염증이 생겨서 아프기도 하고요.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구강에 염증이 생겨서 구강이 자꾸 허는 게 뭐 몇 달씩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루푸스라는 것도.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외부에서 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군인이 적군을 쏴서 적군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군인이 선량한 자국민들을 자꾸 공격을 하는 그런 질환들을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이 어느 부위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 조금씩 달라요. 관절에만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구강에만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면 배체뜨병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대장 점막에 자꾸 염증을 일으키면 크론시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루푸스라는 건 신경이나 콩팥이나 심장이나 다양한 곳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빈도수를 보면은 이 갑상선을 침범하는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피부를 침범을 하면 뭐 백반증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뭐 경피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요. 소화가 담뇨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 자가면역 질환이 췌장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소화성 담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병명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11가지 정도 증상 중에서 한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루푸스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돼요. 가장 흔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나비 모양의 얼굴 발진이 나타나고요. 몸에도 원판상으로 건선 비슷한 이런 발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햇볕에 노출이 되면 훨씬 빠르게 악화가 돼서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예민한 반응들을 나타내고요. 심막이나 늑막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신경장애가 생긴다든지, 검사를 해서 항핵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면역 이상에서 이제 항체 양성이 나타나게 된다든지, 구강이 자꾸 헌다든지, 관절염들이 자꾸 생긴다든지, 혈액장애, 융혈성 빈혈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긴다든지, 콩팥장애가 생긴다든지 해서 이 11가지 증상들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그럼 이제 루푸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뚜렷하게 원인이 없어요. 뭐 유전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유전성도 아주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이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고 잘 해소하는 게 아니라요. 이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잘 참아내거나 아니면 이걸 잘 해소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호르몬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외부에서 어떤 살충제나 독성이나 어떤 금속 반응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특정한 음식 알러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없는 그런 특정한 음식 알러지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원인들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급성기 때는 염증이 심하잖아요. 세포들을 막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초반에 쓰게 돼요. 그래서 뭐 항말라리아 제제를 쓰기도 하고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쓰기도 하고요. 통증이 심하면은 이런 소염 진통제 같은 거를 처방을 하기도 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그냥 대증적인 염증 이런 면역 반응을 좀 떨어뜨려서 자기 몸을 좀 공격하는 거를 덜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식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잘 관해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급성기 때는 그래도 양방 치료를 통해서 면역을 좀 다운시켜가지고는 그 병이 급격하게 번지는 거 좀 막아주는 게 좋지만은 이게 만성기로 가게 되면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약 치료를 좀 병행을 하게 되면 한방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좀 우수한 성적으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로는 자율신경을 좀 안정을 시킨다든지 내분비 기능을 좀 정상화시킨다든지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든지 해서 몸의 재생력을 좀 높여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돼요. 어깨동무한의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루틴하게 가장 어깨동무의 자랑하면은 이제 어혈침이죠. 맞고 나면은 이런 어혈들이 풀려나오면서 전반적인 순환 능력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 모든 조직들은요. 혈액이 공급이 잘 되면은 그 기능이 가장 정상적으로 잘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피가 점점 까맣게 나오던 것들이 초반에 이제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빨개지기 시작을 하고요. 일부만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하던 게 이제 골고루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순환이 전체적으로 잘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경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 주겸약침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요. 봉독이나 뱀독, 독을 이용을 해서 면역 반응을 한 번씩 이렇게 확 일으켰다가 가라앉혔다가 면역 반응을 확 일으켰다가 가라앉혔다가 하게 되면은 이 면역 계통이 좀 훈련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과민화가 줄어들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봉독이나 뱀독을 꾸준하게 한 6개월 이상 사용하면서 계속 면역 반응을 일으키다 보면은 이런 면역 기능이 훈련이 되면서 완전 관해가 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논문 보고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병, 화병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았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열받았어죠. 어우 열받아 하잖아요. 이 열을 자꾸 받아요. 열을 다 사용해버리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이 열을 사용하지 않고 받기만 하고 가만히 간직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열이 어떻게 될까요? 열이 점점 우리 몸에 쌓이겠죠. 우리가 염증이라 그래요. 우리 온몸에다가 루푸스라는 질환이 온몸 여기저기에 염증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염증을 한자로 써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염자를 보면 불화자가 두 개가 겹쳐져 있죠. 우리 몸에 자꾸 여기저기 불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 없이 자꾸 우리 몸에 불이 붙는 분들의 성향들이 임상에서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좀 비슷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열을 많이 받는데 이 열을 잘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깨동무한의원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마음학교를 진행을 해요.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요. 해서 그분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들 1대1로 같이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단체로 모여가지고는 학습을 하거나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좀 조절하거나 쌓여있던 오래된 내재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섭생이에요. 어떤 자기만의 특이적인 그런 문제들, 어떤 음식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균형이 깨져서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체질인지를 알고 자기 체질에 맞는 균형들을 좀 잘 찾아나가고 꾸준하게 자기한테 맞는 음식들을 섭취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약재들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면은 보통 한 6개월 정도에서 한 1년 정도를 봐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고요. 이런 난치성 질환들에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당히 개선되는 사례들을 임상에서는 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서 이제 들어보신 적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이런 거를 평생 동안 경험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 같은데 생겼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일단 초반에 급성기 때는 이제 치료를 받으시지만 잘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요? 어깨동무 오시면 되겠죠. 주변에 이렇게 봤더니 오늘 배웠던 그 나비 모양의 이런 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맞다 내가 그때 어깨동무에서 그거 배웠지 해서 지원히 한번 이렇게 여쭤보세요. 아이고
너무 힘드시죠? 좋은 데 있는데 좋은 병원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하고 어디를 소개를 시켜줘요? 어깨동무를 소개를 시켜주시면은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좋은 데 소개시켜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인사 드릴 수 있게 정성스럽게 잘 진료해서 같이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진료 잘 받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